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마음대로 풀고 달려온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프로야구단 버스도 끼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단 풀리면서 보육대라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광주시와 교육청, 의회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광주에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 전남은 정원에 미달되는 등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호남을 찾는 여행객들은 먹을거리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즐길 거리나 잠자리에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 차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울산 관광버스 참사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풀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는 프로야구 선수단 차량도 끼어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가에 멈춰있는 대형 화물차. 노트북을 운전석 옆에 연결해 차량의 속도 제한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행법상 관광버스는 시속 100km, 화물차는 90km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주 45살 김모 씨 등 4명은 인터넷에서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한 뒤 한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간단히 속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 걸려있으면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는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버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갈 때 타는 버스 3대를 과속이 가능하도록 경기장 주차장에서 6차례 조작해 2년간 운행한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월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월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차량의 속도 제한을 푼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야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버스 등 대형차 상당수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도로 위를 오가고 있지만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검사를 해본 결과 전세버스는 50에서 60% 이상이 풀려 있는 상태고 화물차는 30에서 40% 이상이 풀려 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업주와 운전자, 기아 타이거즈 구단 대표이사 등 3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달과 지구, 태양이 거의 일직선으로 늘어서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조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었는데요. 실제 바닷물의 높이는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전남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바로 옆 배수구에서는 바닷물이 거꾸로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비상근무로 투입된 공무원과 경찰 등은 2개 차로를 막고 교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아니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나겠어요. 차도 다 내려버리고. 목포에서는 어제 오후 3시 49분 바닷물 수위가 최고 520cm를 기록하면서 한때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동명항 일대와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 도로 등 목포에서만 4개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주차와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비상근무만을 편성해서 교통 통제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완도 주도 앞 해안도로와 여수 국동항 인근 등 서남 해안 곳곳에서 도로 침수는 잇따랐지만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밤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전남 10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화순이 140m, 곡성이 150m 등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으니까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광주가 14.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광주와 나주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로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3도, 담양과 화순 25도로 예상됩니다. 영암 2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24도, 구례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단 풀렸습니다. 당장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해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된 시교육청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광주시가 내기로 한 학교용지 부담금 300억 원과 지방교육세 보존 충당금 67억 원 등 모두 367억 원이 늘었습니다. 누리 예산 규모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대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기에서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연도 말 정리 추경에 일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음을 감안해서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회는 교육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잘 이해하지만 저희 의회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시교육청이 예비비로 편성한 175억 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쓰라며 예산 항목을 수정했습니다. 장혜국 교육감은 일방적인 수정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의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출발했지만 나몰라라 하는 정부 탓에 돌려막기로 버텨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어렵사리 문제를 풀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기관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제 마감된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에서 공립유치원은 13명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도 20명 모집에 101명이 응시해 5대 1이 넘었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 공립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원서 접수에서 290명 모집에 245명만 응시해 미달 사태를 보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 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도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서남회에는 최근 가을젓, 추젓 출하가 한창입니다. 김장철에 대비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새우젓 집산지인 신안 송도항. 모처럼 입한장이 새우젓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나오는 새우젓은 추젓이라고 불리는데 씨알은 작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김장에는 주로 추젓이 들어갑니다. 올해 추젓 가격은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이날 평균 경매 가격은 200kg 한 드램에 200만 원대. 가격이 비쌌던 지난해보다도 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 가격은 390만 원대까지 나옵니다. 그 예년에 비해서는 추적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한 4, 5년 전에는 물건이 많이 나는데 한 2, 3년 동안 물건이 안 나다 보니까 폭염으로 바닷물 손이 높고 비도 자주 내리면서 올해 젖새우잡이가 크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김장철 이전까지 새우젓 값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맛있다, 먹고 싶다, 멀다, 힘들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광주와 전남 전북 여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실린 호남 여행과 관련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맛있다와 먹고 싶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남 여행의 키워드는 단연 먹거리였습니다. 여행객들을 만족시키는 요소 가운데 볼거리와 먹거리에 관한 언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잠잘 곳과 사고 싶은 것,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리가 멀고요. 교통편 때문에 찾아가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전북보다는 전남 지역이 더 많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여수에 대한 언급이 8만 3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숙박도 만족스럽고 볼거리도 많지만 즐길거리가 약하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여수 다음은 순천과 광주가 차지했는데요. 광주는 축제가 많아서 즐길거리는 괜찮은 편이지만 볼거리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고통 없이 내시경 검사를 받고 절개 없이 수술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오늘 첨단 산업단지의 둥지를 들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네, 앞으로 의료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센터장이신 전남대 박종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로 의료 로봇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로 의료,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이제 의료가 이제 합해진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체 속을 돌아다니면서 진단과 치료하는 그런 이제 초소형 로봇이 되는데요. 응용 분야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보면 대장 내시경 직경이 한 20몇 mm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소화기관 돌아다니는 것은 직경 12mm. 그 다음에 혈관 치료 로봇은 직경이 1mm 정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그런 쪽에는 이제 20 마이크로미터에서 3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크기에서 거의 나노미터 크기까지 그렇게 이제 다양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문을 열고서 이제 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그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 제작, 그 다음에 시험 성능 평가, 그 다음에 동물 실험, 그런 일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군데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효율적인 그런 한 헤드쿼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국 처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대충 아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저희가 세계 최초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 수준도 상당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랭킹을 따지기는 힘드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연구원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한 3위권 아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센터가 지어졌으니까 몇 년 안에는 좀 더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지금 연구해 오셨잖아요. 예. 이번 센터 준공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까지의 마이크로 나노 의료 로봇의 연구의 하나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는 그냥 연구자가 하나씩 개발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상품화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한데 같이 모아서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고 그런 상품화하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런 마이크로 나노 의료 로봇의 기술 개발이 국가 산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의료 로봇 개발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 같은데요. 이 환자 치료와 관련해서 또한 이와 관련된 산업 발전에도 큰 효과를 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의료 로봇을 포함해서 의료기기는요, 개발 방향이 절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을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민감한 뇌 부위를 열고 수술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요. 네.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에 마이크로 집어넣어서 넣어서 그거로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절개를 무절개라는 개념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크로 로봇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수술 로봇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 다 미국산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특허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진출하기 상당히 후발주자서 힘들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은 한국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특허 조사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의 앞에 거의 선도로 돼 있고 저희들도 보고도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나노 의료 로봇은 세계를 선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은 키워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특화 전략 산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부 창출 프리미엄
그런 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매우 뿌듯합니다. 기분이. 네. 예.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이 또 광주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를 얻었지만 사진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것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는 장애인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소중함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꽃을 향해 날아든 벌 한 마리. 수천만 번은 움직였을 날개까지 사진 속에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나비와 까치의 모습들에는 지체장애를 가진 이창현 씨의 꿈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엎드려 있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가 6개월, 1년이 초창기에는 됐어요. 그러다 보면 밖이 그립고 자유가 그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를 동경하게 됐는데 30대의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이창현 씨는 취미 삼아 찍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취감과 일상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작은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외출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도 있고요. 잘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지지대 삼아 느리게 셔터를 누르지만 소중한 순간만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창현 씨. 이제는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분이 걸리든 2분이 걸리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역 문화계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민족예술인들은 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열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제하려는 것은 저열하고 야만적인 탄압행위라며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열 대상 명단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90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연계시켜 육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가 오늘 나주 혁신도시에서 출범합니다. 한국전력 본사안에 마련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앞으로 5년 동안 32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에너지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수확한 벼를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한정된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 여천농협 미국 유통센터. 때 아닌 긴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확한 벼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농민들입니다. 16일 날 비가 온다고 해갖고 그날 원창 밀려갖고 여기 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 몇 시간씩. 건조를 해갖고 올라오지만은 건조해갖고 재놓을 창고도 좀 부족하고. 이 미국 유통센터의 하루 처리 용량은 80톤. 하지만 최근 많게는 200톤까지 물량이 몰릴 때도 있습니다. 농협 측은 24시간 가동이 들어갔지만 역부족입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으로 농민들이 몰리는 것은 민간 미국 처리장에 비해 건조 비용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건조 비용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농민들은 오랜 대기 시간에도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수관 내 농협들이 지난해 율촌 지역 물량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농협 측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기의 확대 설치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배정이 관건입니다.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또 행정에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기간이나 또 행정의 또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르면 아마 뭐 내년도 늦어도 2018년부터는 아마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벼 건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의 올해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6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84만 7천여 톤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77만 9천여 톤, 전북이 68만 6천여 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2015년산 재고쌀이 3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재고쌀보다 2만 3천여 톤 많아 쌀 가격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기에 적은 일조량과 잦은 비로 실제 생산량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방송과 중국 베이징 문창공장 문화유한회사가 컨텐츠 제작과 교류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MOU를 맺고 한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10편의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방울 국악진흥회가 한러 수교 26주년 기념해 러시아 사할린 악자부리 극장에서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음악과 노래로 하나 되어 어울리는 동구 청소년 가요제가 광주 금남 근린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용화 박용철 선생의 자취와 마을의 유래를 알아보는 어룡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곡성 열린음악예술단이 학림원에서 가을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화순 동복호 주변과 순천 주암호 주변 등 5개 도로 60km 구간에 걸쳐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 유독물 운반 차량의 통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기간에 이 구간을 지나는 유독물 운반 차량은 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5조 원에 가까운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방부가 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 4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1조 7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3만 6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조 원대의 광주시 금고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시 금고 지정 신청을 위한 제안 공고를 내고 다음 달 4일까지 신청 제안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에 앞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을 비롯해 농협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참여했습니다.